그 국세청에서 이번에 네. 수도권 베이커리 실태조사인가? 그거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네. 뭐 읽어보니까 상속세를 영원으로 만드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 같던데 정확히 어떤 조사를 말하는 건지 오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제도를 이 얘기를 좀 알려고 하면 상속세라든지 그다음에 가압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우리 이제 상속세 제도를 보면 최고 세율이 50%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0억, 200억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체감하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거기에 거의 절반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0억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죽으면 100억을 국가에서 갖고 가겠구나 라는 이제 공포감을 가지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예전 뉴스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거를 회사에서 자녀분들이 그 회사를 이제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가 증발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세금을 못 내서요? 그렇죠. 세금을 내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처분을 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다 보니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최소한 상속세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는 상황은 방지하고자 이런 가압상속공제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가압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요건은 어떤 요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가압상속공제는 이제 업종에 대한 요건, 그다음에 돌아가신 피상속인에 대한 요건, 그다음에 가압을 물려받는 상속인의 요건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가업이라고 이제 정해놓은 것을 좀 보면 일단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령에 기재된 업종을 영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매출액 기준도 있는데 직전 3개 사업년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 미만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인 경우에 기업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피상속인 요건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일단은 최대 주주라든지 사업주가 돼야 됩니다. 최대 주주인 경우에 피상속인은 특수관계인 합산에서 40%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로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재직을 하는 경우에 비상속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속인은 이제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상속 개시일 이전에 가업 영위 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종사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을 해야 이 가압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상속공제 대상에는 어떤 재산까지 공제를 해주냐를 살펴보면 개인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가에서 해당 담보 채무는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이제 주식의 가액인데 거기에서 사업 무관 자산을 제외한 순수 사업 자산 비율만큼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무관 자산이라든지 고가주택 전세금 그리고 과다 보유 현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압상속 공제 대상 자산에서 빠지게 되죠. 그 실태조사 안내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뭐 예신 같은 거 적어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압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이런저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들의
교묘하게 이제 좀 위배하는 케이스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로 업종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베이커리업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제 빵을 만들고 그 빵을 만든 빵을 고객한테 파는 업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빵집으로 손님을 모객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우리 근교에 나가서 차 한잔 마시고 드라이브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음료가 메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세청에서 어떤 그 수도권 근교의 베이커리의 그 장부를 봤더니 실제로 빵은 그냥 완제품을 사오는 거고요. 오히려 음료에 대한 원재료 매입액이 많고 그 종류도 되게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베이커리업이 맞냐는 거죠. 이 업종이 맞지 않으면은 사실상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피상속인, 가업을 유지하다가 이제 상속을 해주는 피상속인에 대한 요건을 따져보면 10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가업상속 공제라는 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교묘하게 상속세를 회피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그 국세청 자료에도 나왔듯이 70세 부모가 하던 일을 이제 그만두고 근교에 큰 토지를 매입하면서 건물도 신축하고 거기다가 베이커리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게 상속세를 회피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실제 경영까지 참가하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만 대표이사로 걸어놓고 실제 운영은 자녀가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것도 이제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시해 놓은 거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베이커리 가보신 적은 있으시겠지만 가서 보시면 요즘에는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네. 정원도 되게 넓고 그다음에 조경도 잘 해놨고, 그럼 실제로 베이커리업에 이런 조경이나 넓은 부지가 필요하냐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 법적으로 맞다 아니다를 우리가 단정지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모호한 부분들이 좀 생깁니다. 누구는 맞다라고 할 수 있고 누구는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후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조금 정해주면 좋을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에 부수되는 토지는 뭐 몇백 제곱미터 한도 내로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조경과 뭐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준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기재가 되면 우리가 가압상속 공제를 적용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수단으로 교묘하게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제 지금 베이커리를 통한 이제 가압상속 공제를 통해서 상속세를 회피하는, 이거는 한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미 다 뉴스에 나오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어떻게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실태 조사를 해서 차후에 과세 근거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좀 더 보완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케이스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제대로 짚어가면서 법의 미비점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세 신고를 할 때 가압상속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세 신고서에다가 반영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루는 과세 체계를 근거로 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가압상속 공제 같은 경우에는 5년이라는 사후 관리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 관리에 대한 요건도 잘 지키고 있는지 강화를 할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 입법을 통한 이 법의 어떤 모호한 점을 좀 잘 핸들링해서 적용하는 사람이나 나중에 이거를 핸들링하는 세무 공무원들이나 혼란의 여지가 없도록 좀 잘 제도적인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필 베이커리 카페만 집어서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한다는 건지 궁금했었는데 이야기로는 들어보니까 되게 복잡한 세금 이슈가 숨어 있었던 것 같네요. 베이커리가 사실 큰 땅을 사기도 좋고 그 다음에 경영을 하기에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베이커리가 막히게 되면 베이커리와 유사하게 좀 경영하기가 쉽고 난이도가 쉬운 다른 업종을 찾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베이커리 카페 조사는 국세청에서 그냥 시작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사를. 그렇죠. 물론 이제 이 가압상속공제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해서 계속 가업을 이어갈 수 있는 대상자들한테는 좀 더 좋은 이제 제도 정비로 인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법을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되 전반적으로 지금 이러한 어떤 사태가 이뤄진 데에는 또 상속세 구조에 대한 문제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그 국세청에서 며칠 전에 발표한 베이커리 등에 대한 가압상속공제 자료를 보고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핵심은 실제 경영과 사업용 자산 여부입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경영에 참가를 하느냐, 그리고 공제를 적용받는 토지 등 부동산이 실제 사업용 자산이냐, 이 두 가지 핵심 사항이 쟁점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어떠신가요? 네, 이해됐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는데요. 가압상속공제. 세무사님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했습니다.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